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시민 MC를 진행하게 된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이야기를 시민이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영상에 담아 재미있게 또 알차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동네 아니고요. 바로 우리 동네의 이야기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PD 그리고 시민 기자 그리고 저희 시민 MC 3명이 같이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애정과 응원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 작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동네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왔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소개해 주세요. 양재영 선임님, 어떤 영상인가요? 네, 첫 번째 보실 영상은요. 시민 제작단 BTV 팀이 제작한 것입니다. 제 주제는 자연에 숨겨진 일본의 야욕이라는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공원과 청동기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선조들의 삶을 전시한 강화 역사박물관 진입로. 큰 나무 한 그루가 이정표처럼 서 있는데요. 우리 강화 역사박물관 앞에 심어져 있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왕을 상징하는 금송. 2013년 4월 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수로 심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일본 특산종으로 일왕이 주로 기념식수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금송은 나구송과이면서 일본에만 자생하는데 이 천황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소나무를 지금 식목일에 기념식수했다는 거는 조금 씁쓸하네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뭐 옮기자 이렇게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계속 검토 중에는 있는데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뭐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냥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증하신 분의 취지도 있고 저희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심은 거라기보다 조림 행사에 그냥 기념식수로 심은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외양나무는 잎이 부드럽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어 관공서나 일반 가정집 정원수로 지금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이스크양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개량된 정원수입니다. 이거는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층층이 만들기 좋아해서 많이 재배가 정원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금송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종류의 차이점은 크게 첫째는 잎의 두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금송은 3에서 4mm 정도의 너비를 가져 있고 일반 소나무는 한 1mm 정도니까 한 3, 4배가 금송이 더 크게 되죠. 그리고 금송은 잎이 하나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붙어서 두껍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일반 우리 소나무 종류는 2개씩 또는 5개씩 각각이 묶어져 있는 거죠. 관공서나 교육기관에 심어져 있는 금송이나 이 가이스카 향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면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옮기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일제의 상징인 금송이 심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시민제작단 김정혜입니다.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인 금송이 심겨져 있다고 하니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교수님, 이번 영상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지난 2018년에는
도산서원 내외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48년 만에 담당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그 금송이 일왕의 잔재였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죠. 정리해야죠. 단 국민들의 인식도 또 상대국의 의식도 정리해서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제작자분인 김정혜 씨는 많은 공익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역사 바로 알기 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관련된 이런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활동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형제같은 사이팀이 만든 것입니다. 도심 속 한옥 원인제를 촬영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민제작단 윤지섭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도심 속에서 고풍스러운 한옥을 엿볼 수 있는 원인제인데요. 저와 함께 한옥의 여유로움을 같이 한번 즐겨보실까요? 입구를 지나 왼쪽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연못은 풍수지리적으로 연화보수형의 명당에 있다고 합니다. 원인제는 인천 이시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려입니다. 묘려의 명칭을 원인제라고 한 것은 인천이 인천 이시의 각파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인제는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위치는 연수구 연수동 적십자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왼쪽의 신지마을에 있었는데요.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해체되어 주변에 위치한 이곳으로 옮겨져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제 경내로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반겨주는데요. 바쁜 도심 속에서 여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비석은 특이하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로로 되어져 있어서 보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들과 저 뒤에 건너 있는 남동공단의 사이에 있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여유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원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제작단 윤지섭이었습니다. 도심 속에 저렇게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었군요.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지네요.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원인제가 과거와 현재의 공존 공간인 거죠. 사실 바쁘게만 또 빠르게만 살아가는 우리 도심 속 일상 중에 한 번쯤 쉼이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K-팝과 K-무비 그리고 요즘은 K-방역까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민제작단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전통 한옥의 매력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저 원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그 뒤에 또 승기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 많이 타는 동네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근데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드론으로 촬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드론 촬영하다가 드론이 고장나서 굉장히 애를 먹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BTV 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막걸리 한 잔이라는 정감 넘치는 제목이 달려있는 영상입니다. 인천의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검단에 위치한 근린공원인데요. 봄빛 속에 시산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막걸리요. 영탁이 생각나니 영탁이? 우리 민족과 흥망성쇠를 같이 한 전통주, 식초, 된장, 간장, 젓갈 등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을 위해 사단법인 인천전통발효진흥원이 지난달 10일 주안역 부근 제2타워 1차 직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오시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현대 생활에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잊고 지내고 있는데 이런 방법과 기술들을 교육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세상에 쌀이 익어서 또는 발효돼가지고 이렇게 술로 변했다는 거. 전통발효학교 1기 강좌가 16차시에 걸쳐 열리고 있는데요. 술빚기, 발효식품, 장류에 대한 모든 제조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술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우리나라 전통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룩하고 물하고 쌀만 있으면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걸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여기에 왔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좋은 술로 또 좋은 식초까지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은 이 전통 방식에 의한 그런 발효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게 굉장히 그게 바른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데요. 폐교를 이용해서 양조장을 짓고 있는 웅진군 북도면 시도리 이장을 만났습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을 갖고 단호박 막걸리도 만들고 단호박 식초도 만들고 포도주고 와인도 좀 만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전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시도에는 그 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취학 그 어린이 수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폐교가 되고 말았죠. 그 앞에 지금 푸드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여유로운 공간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2013년부터 전통주 보급을 위해 배다리에 있는 인천문화양조장에서 전통주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그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바로 저희 집 옆에 전통주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봄에 막걸리 배우기를 했는데 집에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집에서 술을 담궈서 먹는다는 것이 추억 속에서도 좋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주를 살리는 활동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합니다. 시청자 제작단 김정혜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마시던 전통주를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인천 전통주에 대한 호기심이 확 생기네요. 교수님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인천 전통주 중에 하나인 소성주의 애호가거든요. 막걸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막걸리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좋다는 뉴스까지 심지어 있더라고요. 물론 과음은 국물입니다. 하나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이 생각났어요. I'm ready to drink tonight. 물론 인천 소성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수님. 그 지난 1회에 이어서 또 막걸리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보면 제 막걸리 애호가 네, 시청자분들이 막걸리를 떠올리시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레.
예, 요 제작 역시 김정혜 씨가 제작한 영상인데 이분이 그 소성주 제조하는 교육을 받고 이 강사분이 신도를 갔답니다. 신도, 시도, 모도라고 이렇게 세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신도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폐교를 개조해 가지고 소성주, 전통주를 만드는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어서 또 소성주 공장이 생기는 모습도 아마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사라지는 북성포구 지난 4년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북성포구는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온갖 영역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천 해안 유일의 갯벌포구입니다. 1970-80년대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함께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던 북성포구는 1975년 연안부두 일대가 매립되고 어시장이 연안부두로 이전하면서 일시적인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중구 지역 어민들과 주민들, 상인들이 왕성한 생활 터전으로 똥마당이라 불리며 지금도 인천이 자랑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 인천 해안 유일의 갯벌포구인 북성포구 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성포구를 살리기 위해 2016년 11월 22일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북성포구 알리기 시민답사, 사진 전시회 등과 함께 2018년에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로부터 북성포구가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성포구 매립 사업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매립 완료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북성포구 선상 파시가 열리고 많은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던 해넘이의 명소, 인천 시민의 추억이 서린 북성포구는 지난 4년간 시민들과 함께 지켜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이 바다를 볼 때마다 정말 슬프죠. 볼 때마다 변해가는 이 바다하고 그 막혀가는 저 제방 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바다가 또 사라지는구나. 이 바다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저기 있는 여기 바다 여기 살고 있었던 이 동물들, 식물들 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 횟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바다를 메꿔서 횟집을 만들어 소래포구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던 그 배들 만조가 되면 만성기를 달고 꽂고 들어오던 그 배들 따라서 오던 선상파시를 보러 오던 이분들은 다 어디 가서 이제 그 광경을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언제 그런 추억을 또한 더듬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추억 속으로 그냥 넘어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슬프죠, 이게. 지금까지 북성포구 현장에서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북성포구가 사라져간다고 하니까 인천 시민들의 또 하나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이 드네요. 교수님은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골목길이 사라질 때 느꼈던 애틋함, 그런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북성포구도 한때는 그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을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근 도심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을, 석양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진가들에게 출사 포인트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우리 시민 제작단들이 이제는 옛 추억으로 보내주어야 할 북성포구의 기록을 잘 영상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재영 선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은 저 북성포구를 한 3개월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월미산을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들르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과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성포구는 그 주변 공장과 해안과 어우러진 일몰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뭘 찍기만 해도 작품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조차도 이제 어떤 유흥시설, 유락시설로 다시 재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이 만든 작품인데요. 코로나19에 지친 문화예술인들 온라인 공연으로 다시 활기를 찾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동네 예술공연 무대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사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번 온라인 공연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공연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쉬웠던 참에 영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편하게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그 흥이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나는 공연, 멋진 공연을 봐서 좋았고요. 저희 빨리 사태가 좋아져서 현장에서 더 좋은 공연, 좋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돼지열병 때부터 조금만 버티면 그 공연 활동이 재개될 거라고 믿고 버티고 있다가 올 초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활동을 못하게 된 연주자들이 택배 활동이나 아니면 대리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공연이 재개가 돼서 그 친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돼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예술계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를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꼭 예술가들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유난히로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친 국민들에게 예술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장구를 치고 또 흥겨운 아리랑을 부를 때 잘한다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연주하는 예술가도 흥이 날 것이고 또 이걸 관람하는 우리 국민들도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라인 공연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스스로 극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참 코로나가 여전히 떨쳐지질 못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고요. 뭐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는 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집안에 계시지만 말고 이렇게 공연도 좀 유지하면서 보시고 또 맑은 공기도 쐬러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고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